네, 예제에 굴절의 법칙 관련된 예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좀 읽어보면 먼저 질문은 두 빛의 굴절광선 사이의 각도는 얼마인가? 라는 질문이네요. 그러면 왜 두 빛인지 한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램프에서는 수정 유리의 표면으로 빛이 입사하는데 그때 각도는 30도이다. 요 세타원이 30도입니다. 그리고 이 램프의 입사광선은 405, 509 나노미터의 두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09, 405 나노미터로 두 개의 굴절 광선이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 분산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였네요. 그랬을 때의 굴절률이 각 파장에 따라서 다른데 405 나노미터일 때는 1.47, 509 나노미터일 때는 1.463이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7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이랬다면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각도 차이가 나겠습니까? 세타2와 세타2 프라임의 각도 차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스넬의 법칙에다 대입을 해서 이 세타2를 두 개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빼주면 되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저는 스넬의 법칙을 조금 더 설명을 할까 합니다. 스넬의 법칙을 실험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세타1, 세타2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단순히 각도를 측정하는 것이 이렇게 해놓으면 편한 경우가 있어요. 편하죠. 어떻게 해놓냐면은 이렇게 반원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위쪽은 공기로 있고 아래쪽은 물과 같은 아니면 유리와 같은 걸로 우리가 실험을 하죠. 반원통으로 만들어 놓으면 실험하기는 편해요. 자,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법선을 그려주고 중심점을 지나게 해요. 뒷면에는 각도계를 깔아 놓죠. 지금 보이는 모습은 위에서 본 모습이죠. 옆에서 3차원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이렇게 밥그릇처럼 생각을 해주면 돼요. 샤알레라고 하나요? 그리고 얘가 반이 박혀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만 어떤 물질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입사광선을 갖다 이렇게 그려봅시다. 입사광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를 입사광선 세타1 그럼 굴절광선은 물이나 어떤 물질을 대게 되면 세타1보다 작아지겠죠. 이렇게 좀 작아진 모습으로 세타2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타1과 세타2의 사인 값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에서 세타1 그림이 좀 그러니까 이 입사광선을 좀 예쁘게 그릴까요? 세타1을 이렇게 비슷하긴 하네요. 하면 자, 요 지금 제가 진하게 그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사인 세타1과 사인 세타2가 되겠죠. 반지름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를 여기를 R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위쪽은 R 사인 세타 1이 되고 요 밑에 쪽은 R 사인 세타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굴절률을 N1, 밑에 굴절률을 N2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1에 대한 N2의 굴절률은 바로 요 길이의 비인 사인 세타 2에 대한 사인 세타 1과 같다. 즉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얘가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꺾이고 더 많이 꺾이게 되면 요 R 사인 세타 2 값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매질의 굴절률은 1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이것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질의 굴절률을 측정하기 편한 방법이기도 해요. 각도를 통해서 굴절률을 측정해낼 수 있다. 각도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스넬의 법칙입니다.
자, 이 스넬의 법칙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굴절의 정의가 바로 속도의 변화죠. 또 속도의 변화는 매질 안에서의 바로 파장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굴절률을 갖다가 속도의 비 또는 파장의 비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다음과 같죠. 람다1, 람다2 또는 V1, V2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N1, N2만 거꾸로 돼 있고 나머지는 1, 2, 1, 2, 1, 2 이렇게 해서 암기하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얘도 항상 1보다 크고 얘도 항상 1보다 크다 해서 우리가 틀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파장은 입사할 때가 파장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속력도 입사할 때 공기에서부터 입사되기 때문에 속력이 더 빠르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굴절률에 대한 각도, 파장, 속력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면 이번에는 브루스터 각을 가지고 예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네요. 굴절률이 1.5인 평평한 유리판을 편광기로 하고 싶다. 즉 브루스터 각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빛을 이렇게 하나의 수직 평광만 남게끔 해서 평광기로 쓰게끔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입사광에 대해 어떤 각도로 유리판을 놓아야 되는가 라고 질문이 나왔어요. 입사각은 지금 어때요? 입사각은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몇 도의 각도입니까? 라고 하는 브루스터 앵글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사용했던 스넬 법칙을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죠.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를 한번 보면 네, 세타 B는 아크탄젠트의 굴절률 물질 이렇게 N2 이렇게 했었고 아크탄젠트 1.5 하면 56.3도 이렇게 나왔네요. 자, 뭐 우리는 계산기를 사용은 주로 안 하니까 집에서 숙제를 할 때만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시고 각도를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브루스터 앵글을 찾았고 그 다음에는 굴절각은 90에서 이 각도를 갖다 빼서 33.7도라고 하는 각도가 나오네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사용하는 아무런 것이나 상관이 없어요. 대략적으로 모든 유리는 이 정도의 굴절률을 갖기 때문에 1.5 정도의 굴절률을 갖기 때문에 집에 있는 뭐 유리도 좋아요. 유리를 이용을 해서 대략적으로 네, 수평으로 들어오는 빛에 대해서 56도 또는 뭐 한 60도 정도 그 사이에서 우리가 보면 평강된 빛을 관찰할 수 있다. 물론 맨으로 보면 좀 햇빛을 맨눈으로 보면 안 되겠죠. 예제 23.55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죠. 키가 200cm인 농구 선수가 자신의 전신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거울의 길이를 최소한 얼마로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예요. 키가 200cm면 꽤 크네요. 자, 그 사람이 전신 거울을 갖다가 사고 싶어요. 그래서 전신 거울을 사려고 하면 내 키가 200인데 나보다 더 큰 걸 사야 내가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막 220, 230짜리 거울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0, 230 쪽, 즉 자기 키만한 적어도 자기 키만한 거울이 있어야 자기의 전신을 다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거울 앞에서 볼 때는 자신의 크기의 절반만 되는 거울만 있어도 자신을 다 볼 수 있어요. 바로 반사의 법칙 때문이죠. 다음과 같이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어때요? 반사의 법칙이 성립하므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상을 보게 됩니다. 이 안에도 나랑 똑같이 생긴 200cm짜리 사람이 있죠. 그 눈으로 그 사람의 발바닥을 쳐다봅니다. 이 발바닥에서 빛이 온 거죠. 사실은 이 발바닥에서 허상에서부터 빛이 오는 것은 아니고 왼쪽에서부터 와서 얘가 반사의 법칙으로 내 눈에 오는 거죠. 자, 상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나하고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에서처럼 절반만 있어도 거울은, 즉 나보다 절반의 크기만 있어도 전신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레이트레이싱을 통해서 거울에 맺히는 상의 위치를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거울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해요. 그래서 예제는 거울 공식을 사용해서 몇 가지를 알아보는 예제가 나와 있는데, 먼저 읽어보죠. 오목거울 앞 6m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 물체가 있다. 그럼 물체 거리가 6m라는 얘기죠. 또한 물체의 상 역시 물체와 동일한 곳에 생겼다. 상이 6m에 동일하게 생겼다라고요? 그러면은 이때 곡률 반지름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네요. 자, 그럼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공식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무슨 공식이 있어요? 네, 거울 공식이죠. 써볼까요? 5분의 i, 5분의 1, 자꾸 i라고 하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미지 분의 1는, 그 다음 뭡니까? f분의 1이죠. 그런데 거울에서, 오목거울, 블록거울에서 이 f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네, 2r분의 1, 곡률 반경의 절반이다. r분의, 그리고 또 틀렸군. 어, r, r의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를 어디다 써야 되냐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2, 이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곡률 반지름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물체 거리와 상거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6분의 1 더하기 상거리 6분의 1은 그 다음에 r분의 2 따라서 답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을 살펴보면 어때요? 이렇게 오목거울이 있는데 광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곡률 반경, 여기를 F 초점, 절반 되는 것을 초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6m의 위치에 여기에 뭐냐면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물체가 있는데 물체에서부터 상이 동시에 생겼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같은 위치에 생겼다는 건 여기에 이렇게 거꾸로 생겼다는 얘기고 그러면 초점을 지나서 이렇게 하나가 가고 그 다음에 중심을 지나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상이 맺힌다는 거죠. 즉 원점에서 출발한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의 중심이니까. 즉 여기에서는 바로 물체가 원의 중심, 구면의 중심에 있었던 거고 곡률 반지름은 6m가 된 것입니다. 자, 아마 답이 뒤에 있었을 건데, 네, 그죠? 자, 다음 또 예제가 하나 더 있어요. 곡률 반지름이 40인 블록 거울 앞 30cm에 길이 5cm의 물체가 있다. 상까지의 거리와 상의 길이는 각각 얼마인가? 라고 써 있어요. 곡률 반지름 나와 있어요. 그럼 곡률 반지름이 40cm니까 초점 거리는 어떻습니까? 20cm죠. 그 다음에 블록 거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앞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이라고 하는 건 항상 거울 앞, 그래서 왼편에다 그리면 돼요. 그리고 거기 30cm의 이제 물체 거리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길이 5cm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5cm, 물체의 크기를 말합니다. 이때 상가지 거리와 상의 길이를 각각 구하여라. 그러면 상가지 거리를 먼저 우리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율 공식에다 넣어서 상의 길이도 찾아보라는 뜻이겠죠.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를 보면 거울 공식을 먼저 처음에 사용해 주고 그죠? 거울 공식을 써주고 그래서 물체 거리 30cm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초점 거리는 20cm를 집어넣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라는 단위를 썼어요. 이 마이너스는 왜 썼어요? 볼록 거울에서는 초점 거리가 어때요? 허초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써주는 거죠. 우리가 거울 공식으로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호니까 부호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미지 거리는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거리는 구했는데 그럼 상의 길이, 즉 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그것은 배율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배율 공식은 5분의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오는 물체 거리 30, 그 다음에 이미지 거리는 어때요? 마이너스 12를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12가 되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큰 값이 나오고 0.4가 나와요. 그럼 0.4라고 하는 것은 원래 대비해서 0.4배만큼 작아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원래가 5cm였으니까 실제 이 물체의 배율, 보이는 크기는 2cm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양수죠. 그러면 적립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물체의 크기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레이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기법보다는 어떤 하나하나를 알아내는 것은 거울 공식을 쓰는 것이 편리하죠. 그런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실제의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들은 레이트레이싱을 직접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레이트레이싱을 단순히 반사법칙을 적용을 해서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나타나는 상의 모습을 컴퓨터가 하니까 실제로 이제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제 23.8번입니다. 여기에서의 주제는 렌즈 메이커스 포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렌즈 메이커스 포뮬라를 우리 말로 번역하면 렌즈 제작자의 공식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이 앞에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뒤로 좀 뺐습니다. 먼저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문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 식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보면 질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먼저 굴절률이 있는 1.5인 유리가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블록 렌즈를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 만들었다. 그 다음에 양쪽의 곡률 반지름은 간단하게 그냥 40으로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고 이런 경우로 만들어진 볼록 렌즈의 초점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 거리는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굴절률과 곡률 반지름으로 구해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 초점 거리는 결정이 된다라고 알고 있냐면 렌즈 공식이나 그쵸? 렌즈 공식에 대입해서 오브젝티브를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미지 거리가 상거리가 바로 초점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부터 이미지 초점까지의 거리를 갖다 측정하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 렌즈가 만들어져 있는 다음에 그것을 빛을 사용해서 초점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렌즈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막 깎고 그 다음에 실험해보고 깎고 실험해보고 그 뭐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그 설계를 위한 공식이 바로 렌즈의 크스 포뮬라라고 하는 이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이 공식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공식은 두 개의 텀으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텀은 뭐냐면 n-1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텀은 r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1이라는 한 거죠. 각각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n-2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굴절률 차이인데 왜 굴절률 차이예요? 이렇게 렌즈가 있다라고 어떤 물질이 있다. n이 그러면 여기에서 빛이 입사하게 되면 얘는 빛이 꺾이게 되죠. 꺾이는데 이 꺾이는 정도는 바로 이 굴절률 만큼이다. 특별히 n-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공기의 굴절률 1이라고 하고 매질의 굴절률 n이라고 하면 이 n-1은 델타 n이 될 거예요. 이 델타 n의 차이만큼 꺾이게 되기 때문에 그 꺾이는 정도와 초점 거리는 반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F와 델타 N은 반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일리 있죠. 자, 그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R1분의 1, R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곡률 반경입니다. R은 스몰 r겠죠.
자, 렌즈를 보면 지금 렌즈는 구형으로 생겼어요. 구형의 일부죠. 그래서 구형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렌즈의 앞면을 그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빛이 들어오게 되면 레이 트레이싱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에는 여기 점광원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레이 트레이싱은 우리가 우선 뭐부터 잡아야 돼요? 여기 요 빛이 닿는 요 면은 바로 접선이라고 생각하는 렌즈 면을 갖다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렌즈 면을 이렇게 평행하게 잡아봅시다. 이렇게 평행하게 잡고 이걸 연결하면 이게 하나의 접선이 될 거고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오는 법선을 그리고 얘가 꺾여져서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굴절광선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대략적으로 여기 세타 1보다 여기 세타 2가 작게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이게 굽어져 있는 요 세타 여기 요거를 갖다가 중심에서의 각도 요거를 알파라고 합시까요? 요 알파가 커지면 어떨까요? 예, 즉 구면의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는 어때요? 이 법선의 각도가 점점 작아질 것이고 법선의 각도가 점점 작아지면 세타2도 어때요? 점점 작아질 거죠. 즉 더 많이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곡률 R1이 크면 클수록 바로 이 초점 거리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이 곡률이 크면 클수록이라는 거 R1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얘가 전체 사이즈가 크다는 것이고 굽어진 정도는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굽어진 정도가 작다라고 한다면 얘는 초점거리가 길어진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면과 뒷면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앞면과 뒷면이 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합이면 더하기가 맞을 텐데 왜 마이너스일까요? 그것은 뒷면은 반대편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굴절이 율이 있는 곳, 여기는 굴절율이 없는 곳, 굴절이 1인 곳이에요. 그렇게 되면 얘가 마찬가지로 꺾이게 되는데 이때에 초점을 생각해보고 상을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안쪽에 초점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는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곡률 반경의 부호를 반대를 씁니다. 여기가 곡률 반경의 플러스면 여기는 곡률 반경이 반대로 음수여서요. 여기다가 음수 값을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플러스가 돼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값이 돼요. 그래서 초점 거리는 플러스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면과 뒷면의 곡률이 바로 이 초점 거리에 영향을 주는데 얘가 작아지면 작을수록 초점 거리는 점점 뭐예요?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공식에 대입해서 일단 문제만 풀어보면 문제는 대입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 그 결과는 여러분들 몇이 나옵니까? 대략적으로 1.5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대략적이 아니고 그냥 1.5를 여기다 대입하고, R1에다가 40, R2에다가 40cm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1.5를 대입하면은 n-1은 몇이 됩니까? 0.5, 2분의 1이 되고 40분의 1, 40분의 1인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결국 40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40분의 2가 되고 곱하면 2분의 1분의 2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요거는 사라지고 40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자, 결과를 한번 보면 일단 요거는 글씨 못 썼으니까 지우고 결과를 봅시다. 여러분들은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결과는 네,
여기서는 센티미터 단위를 안 쓰고 미터 단위 썼네요. 그거는 뭐 관계없죠. 자, 그래서 초점거리는 0.4m. 여기서 맞출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얇은 렌즈의 초점거리를 몇 가지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안경, 근시 안경에 적용해 볼까요? 근시 안경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럼 볼록 렌즈라고 얘기하죠. 근데 왜 볼록 렌즈라고 얘기합니까? 앞면이 볼록, 뒷면은 오목한데도 말이죠. 그것은 앞면의 곡률 반경과 뒷면의 곡률 반경이 좀 차이가 나죠. 앞면이 더 볼록하고 뒷면이 아마 덜 볼록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결과적으로 해보면 볼록 렌즈의 초점이 딱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여기에서 뭐 한 점에서 나오는 빛을 갖다가 꺾이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이제 꺾인다 라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초점이 플러스 값이 나오고 이 초점이 플러스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음, 바로 볼록 렌즈라고 하는 거죠. 렌즈의 모양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물론 모양이 영향을 주죠. 모양과 관련해서 결과적에는 초점 거리가 플러스면 볼록 렌즈인 거죠. 자, 두 번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뭐 광섬유 같은 경우 있는데 광섬유가 이렇게 이쪽으로 빛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뭐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한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굴절률이 n이 있고 여기에는 굴절률이 n은 1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 또 다른 면이 없어요. 면은 하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평면이 아니고 여기를 갖다가 깎아서 이렇게 구 형태로 만드는 거죠. 자, 얘를 지우고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구 형태로 만들었다. 이런 경우가 우리는 뭐 많이 있긴 있거든요. 렌즈형 광섬이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멀리서 오는 평행한 것이면 이렇게 와서 한 점에 모이긴 한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초점 거리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보면 여기 공식에 의하면 R1은 있고 R2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R2는 없으니까 무한대가 돼서 여기는 0이 돼서 R1에 의해서 초점 거리가 결정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다양한 렌즈의 모양, 뭐 오목오목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양한 렌즈의 모양에 의해서 초점 거리를 결정할 수 있는 유용한 공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점 거리가 4cm인 볼록 렌즈의 앞에 6cm 되는 곳에 길이가 2cm의 물체가 놓여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초점까지의 거리가 4cm, 그 다음에 6cm, 물체가 6cm에 있으니까 이게 조금 그림이 조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가 6 이렇게 봅시다. 사실은 요 안쪽으로 좀 더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물체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커질 텐데 그렇게 생각해 주고 그 다음에 요 높이가 2cm, 키가 2cm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이미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보다는 중심
렌즈 중심에서부터의 총 거리, 이미지 거리를 갖다가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상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얇은 렌즈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얇은 렌즈 공식은 뭐였어요? 네, 거울 공식하고 똑같았습니다. 이 공식을 사용하고 여기에다가 오브젝티브 몇을 집어넣어요? 네, 6을 집어넣고 F에다가 몇을 집어넣습니까? 네, 4를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부호는 네,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실상이 맺히고 플러스라고 하는 것, 실초점이 있으니까 플러스 4라고 하는 걸 하면 되죠. 따라서 I 값은 계산하면 되죠. 그 계산 결과는 보는 것처럼 12cm가 돼서 결국 이미지는 오른쪽 렌즈 D에 12cm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배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때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크기는 배율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5분의 i의 마이너스잖아요. 여기서 살펴보면 하나의 삼각형이 되잖아요.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렌즈가 플러스가 되는 볼록 렌즈가 있고 광축이 있고 물체가 여기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상이 맺혔다 라고 한다면 얘에서 두 개의 삼각형이 보이죠? 하나는 이 삼각형, 또 하나는 이 삼각형. 두 개의 삼각형을 본다면 이 삼각형은 완벽하게 닮음이고, 닮음일 때 상의 배율은 바로 이 거리, 지금 x만큼의 거리를 한번 살펴보죠. 여기의 거리, 여기의 거리, 그걸 5분의 i라고 하는데 그거의 거리의 b는 당연히 여기의 높이, 여기의 높이, 그래서 높이의 b, h1 대 뭐 h2 이렇게 b가 같고 위쪽은 아래쪽으로 되잖아요. 위쪽이 있는 건 아래쪽.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율 공식 아주 간단하죠. 이랬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대입해 볼까요? 이미지는 10이죠? 12.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는 어때요? 오브젝티브는 6이죠?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하면은, 어, 어때요? 답은 마이너스의 2가 되죠? 그러면, 상이라고 하는 건 원래 물체가 2cm의 높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cm. 답은 결국 네, 거꾸로 된 도립의 실상이면서 자기보다 2배만큼 큰 그런 상이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